제가 좀 잘 보는 거는 그나마 비트코인 기준입니다.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 그리고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는 너무 쉬워요. 사실 알트코인의 가격은 알트코인을 운영하는 재단 대표도 몰라요. 인간의 광기는 예측할 수 없다. 너무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고점이 아니고 더 올라가면은 욕할 거 아닌 사람들이 한 4월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뭐 비트코인은 갖고 계시지 않으니까 파실 일도 없겠지만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러면 매도 시점을 좀 결정짓는 기준이 있으세요? 알트코인 매도 시점을 결정짓는 기준. 일단 알트코인은 가격적으로는 일단은 염두에 두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뉴턴이란 분이 시장 떠나면서 얘기했던 게 인간의 광기는 예측할 수 없다. 그 말처럼 사실 알트코인의 가격은 알트코인을 운영하는 재단 대표도 몰라요. 자기네들이 이런다니까. 야,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면 수정해요. 야, 여기까지 더 올려보자. 그래서 재단 대표도 모르는 거를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알트코인 가격 예측보다는 그 알트코인을 팔고 나가야 되는 그 흐름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들어와서 무디성으로 투자하는 것들이 내 눈에 보인다. 예전에 웃겼던 에피소드가 뭐 있냐면 2021년도 때 미팅을 하러 갔어요. 저는 제가 모시는 스승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약속 시간에 늦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1시간 일찍 도착해서 카페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 되게 핫했었잖아요, 시장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때 그 아주머니 8명이 모이셔서 한 분이 대장인가 봐요. 빗썸을 딱 키더니 야, 오늘은 플랫타야 이러면서 이 코인을 오늘 매수해보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그리고 이제 제가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네. 야, 올라간다. 올라가. 팔아. 뭐 이러고 있는 거죠. 매도하고 나가야 되나? 그때가 4월, 5월 때쯤이었어요. 그때 거의 고점 신호였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많이 보이면은 광기에 휩싸이고 있구나. 확실히 인간 지표가. 네. 왜냐하면 본인들조차도 아마 그 광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저는 꼭지점에 나올 자신도 없다. 꼭지점도 모르고 다만 70% 정도만 그 언저리에서 나오고 30% 정도 남기고 나올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딴 돈에 반만 가져가 이러면서. 알트코인은 전 아직도 투기 시장이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다른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시장일 때는 투기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베어마켓일 때는 투기 시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광기에 휩싸일 때는 투기 시장인데 그렇게 인간 지표들이 많이 나타나고 광기에 막 사람들이 미쳐 있고 거래대금이 업비트 기준으로 거래대금이 8조, 6조 터지고 막 10조씩 터지고 뉴스에는 계속 연일 뭐 대박이 났다, 졸업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 그리고 생전 투자 안 하던 내 친구의 어머니나 직장 동료의 뭐 누가 이거 하는 거야? 그리고 현지님이 도문화님 저 모든 자산을 다 팔고 알트코인에 들어갈게요. 이런 시그널들이 있다면 그때 저는 이제 나가야겠구나. 이제 뭐 편한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희 멤버십 브리핑 올리겠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갈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한 4월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너무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이거 만약에 4월 고점이 아니고 더 올라가면은 저는 막 욕할 거 아닌 사람. 그래서 이게 이 직업이 참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고수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근데 4월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흐름대로 정말 다 가고 있거든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말한 흐름 그대로 쭉 잘 가고 있어요. 조정도 다 맞췄어요, 지금. 조정도 다 맞췄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올라갈 거다까지도 저 어느 정도 다 맞추고 있는데, 그래서 2월 달부터 슬슬 다 올라가고, 3월 달 더 이틀 불장 오고, 4월 달쯤에 이제 마무리되는 또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4월 달에, 그래서 제가 근데 말씀드리는 게, 그때도 70%만 팔고 나올 거예요. 근데 4월 달이 너무나 꼭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왜 다 안 팔고 나가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30%는 남겨둬야 돼요. 왜냐면 제가 신이 아니니까 이게 광기가 안 멈출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더 큰 또 호재가 터지고 이럴 수 있으니 만약에 더 간다고 보면 연말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30% 남겨놓고 나오는 거죠. 왜냐면 내가 70%는 익절해놨고 30% 들고 있으니 어디로 가도 아쉽지 않을 것 같아요. 떨어져도 70% 익절했으니까 아쉽지 않을 것 같고 30%가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30%의 비중이 엄청 큰 건 게 이미 우리가 지금 단에서부터 끌고 간 자산이잖아요. 그럼 엄청 클 거예요, 이 자산도. 이거는 쭉 들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 30%가 뭐가 됐든 리스크 해칭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어디로든 리스크 해칭이 되니. 그럼 그 흐름을 보실 때도 차트 같은 걸 분석하면서 흐름을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감이에요? 감은 아니고 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차트로는 알트코인 분석이 엄청 힘들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 알트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뭐 엘리엇 파동이니 아니면은 피보나치가 뭐 어쩌고 피보나치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일목균형표니 그런 분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네. 정말 좋아하는 형님들도 그런 걸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알트코인으로는 저는 힘들다고 보고요. 다만 운전수가 이제 그런 지표들과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운전수들이 많아요. 인간의 심리니까 어떻게 보면 차트를 안 보면 안 되죠. 왜냐면 인간의 심리가 녹여져 있는 건데 차트를 봅니다. 고점에서 조정 나왔을 때 피보나치 찍어서 이 정도까지 떨고 여기서 매수하면 되겠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차트로 꼭지점을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 알트코인을 차트 분석은 당연히 보는 건데 그거에 대해 완전 크게 연연하지 연연하지 않으시고. 않아요. 그냥 저 흐름을 더 보는 추세고 흐름을 더 많이 보고 호재를 더 연관지어서 보고 그 섹터의 흐름과 이제 뭐 트렌드의 흐름을 좀 보는 거. 근데 비트코인은 봐요. 비트코인 정도는 어느 정도 좋은 지표를 활용해서 쓰면은 비트코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차트 보는 게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막 방송을 하고 하면서 차트 분석이 이러이러하고 저러고라고 얘기를 하지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딱 요거 하나만 보면 실패는 안 한다 하는 지표가 하나 있으실까요? 그 실패를 안 한다고 하면은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실패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아까도 뭐 전문가세요? 근데 전문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7년 동안 트레이딩 했지만 4년 동안 단 하루도 유튜브 방송을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그 말은 그리고 코인에 내 인생을 바쳐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면 4년 동안 이 시장을 관찰하는 사람은 사실 누구든지 이 정도의 이치는 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전문가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4년을 이 시장에 그냥 가둬놨는데 나를. 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트레이딩 좋은 지표 없을까, 기술 없을까 말씀하셨던 거.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 1월 때, 작년 초에 트레이딩 우승을 한 적이 있어요. 글로벌 트레이딩 대회 나가서. 그때 6,000명 중에 1등을 했습니다. 그때 썼던 기술이 있긴 해요. 네, 필기 준비됐습니다. 그때 썼던 기술인데, 그때, 필기도 안 하셔도 되고요.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를 그때 보고 매매를 많이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좀 더 나가면은 채널 매매라든지, 그 다음에 웨지를 좀 활용했는데, 일단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는 상다하다.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의 4시간 본 기준의 예측률은 거의 80%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매매를 했어도 자산을 한 3배 이상 불릴 수 있었다? 그 매매도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매일매일 시장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봉도 있고 시간봉도 있는데 4시간 봉 기준으로 작년에 10번도 안 돼요. 매매할 수 있는 게. 근데 그거 10번을 다 잡으셨으면은 3, 4배 정도 시드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잘 보는 거는 그나마 비트코인 기준입니다.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 그리고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제가 현진님이 알려주세요 하면은 30분 정도면 이해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방송 끝나고 좀 알려주고 가시고. 네, 그래서 네, 그랬다. 그래서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되고요. 조금 뭐 매물대라든지 이런 거를 좀 기술을 좀 더 익혀야죠. 그래서 본인에 맞는. 그래서 지금 되게 좋아하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김문남님 그렇게 트레이딩도 잘하고 우승도 해보셨으면은 요새는 그렇게까지 안 하시냐. 그때는 제가 엄청 많이 벌었었거든요. 왜냐면 6천만 중에 1등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는 트레이딩을 조금 줄이려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심장병이 와가지고 3주 동안 집을 안 갔어요 거의. 그래서 계속 트레이딩 하시느라고. 맞아요. 제가 그렇게까지 트레이딩을 7년 동안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트레이딩이.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때 하루에 한 2-3시간 평균 알람 소리 내면 켜서 트레이딩하고. 근데 이제 그 뒤로 대회 막바지 때도 1, 2등이랑 팀전도 1등 했거든요. 근데 1%가 차이 났어요. 수익률이. 그 대회 종료 5분 전까지도 1% 차이 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진짜 그쵸. 간발의 차이로. 그쵸.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지금 얼마나 극도의 스트레스가 왔었을까요? 그쵸. 압박감도 있고. 압박감도 있고.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고 제가 대회를 나간다는 게 거의 처음이었는데 그때가 많은 기대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다 끝내고 아마 한 달 안 됐을 거예요. 한 달 안 됐는데 한 2-3주 안에 심장병이 와가지고 중환자실 입원해서 그러니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완쾌해가 지금 건강해요. 네. 그래서 요새는 좀 많이 내려놓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트레이딩으로 돈 버는 거 되게 좋긴 한데 본인들의 이제 일상생활을 해치는 정도의 트레이딩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돈봉남님이 주목하는 섹터는 어디인가요? 역시나 AI일까요? 이게 제가 섹터를 되게 많이 얘기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했는데 너무 지금 길은 것 같아서 아유, 괜찮아요. 네, 그냥 하나 섹터만 좀 네. 얘기를 해드리면은 RWA 섹터가 네.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 쪽도 이번에 민마냥 제일 주목한 섹터긴 한데 거기는 조금 시들고 올라가고 이런 게 반복될 것 같고 RWA 쪽은 조금 길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섹터만 말씀드리면 되나요? 또 설명을 해드려도 되나요? 왜 그런지? 설명을 조금 해주셔도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네 오늘도 사실 아침 라이브 방송 보셨으면 대충 설명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되게 강남에 좋은 빌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을 사는 이유가 내 자산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는 거잖아요. 화폐를 보호하려고 화폐가 아끼는 거를. 그러면은 가장 투자하기 좋은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장 수단이요? 네, 그냥 계속 올라갈 것 같은 부동산. 어디 부동산? 쪽이? 네. 강남? 강남이죠, 당연히. 네. 청담이나. 청담, 한남? 그쵸, 한남이나. 네. 압구정이나. 네. 그럴 텐데, 그거 사실 살 수 없잖아요. 없죠. 그거 가보면은 2천억, 3천억 이러는데, 정말 좋은 빌딩은. 근데 이 RWA라는 섹터의 나중에 미래가 어떤 게 있냐면 그런 빌딩들을 토큰화 시켜줘요. 토큰화 시켜줘서 그러니까 1,000억짜리 빌딩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그걸 1000분의 1로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억은 사실 투자해볼 만하잖아요. 왜냐면 1,000억짜리 빌딩은 이런 안 좋은 부동산 이런 시장에서도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크게 흔들리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1,500억, 2,000억까지 갈 거고. 그러면 그 부동산을 사고 싶지만 너무 고액 자산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웠던 사람들한테 너무 좋은 유동성을 제공해줘요. 근데 매수하는 사람들한테만 유동성을 제공해주냐? 그건 아니거든요. 매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00억짜리 빌딩을 갖고 있어도 이거 어떻게 팔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심지어 세금 문제는 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중개수 수수료도 여러 가지의 부가적인 옵션들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돈이.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처리하는 게 되게 힘든데 그걸 토큰화 시켜준다고 해봐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마 부동산 경기도 조금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플러스, 그러니까 이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향상하는 건데 플러스 이제 디파이 쪽 시장이 이 RWA 시장 때문에 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걸 담보해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은행에서 담보자산으로 좋아하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이죠. 그거 이외에 뭐 사실 맡길 게 많이 없잖아요. 미술품을 맡길 수도 없고 내 뭐 옷을 맡길 수도 없고 자동차도 맡길 수도 없고 부동산을 정말 최고의 담보물로 여겨주는데 예를 들어서 현진님이 나도 부동산 하나 있어보자 해서 1,000억짜리 빌딩에 한 코인 2개를 샀어요. 2억짜리. 그러면은 이거를 근데 팔긴 싫어요. 이거 팔긴 싫은데 돈은 좀 급전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 코인 2개를 맡겨서 대출이 나와요. 당연히 빌려주죠. 가장 안전적인 자산인데 만약에 본인이 못 갚으면 이걸 팔면 되니까. 그죠. 그리고 유동성도 되게 쉽잖아요. 쉽게 거래되잖아요. 그쵸. 잘 팔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실물 거래의 거래량도 올라가겠지만은 대출 시장이 앞으로 한 10배 이상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블랙록이 이 시장에 뛰어든 이유 중에 하나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하는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 엄청 많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냥 이제 온체인 상에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이제 실물 자산들을 이제 아마 토큰화 시켜서 또 새로운 영역으로도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을까? 돈에 투자에 대한 패러다임을 뭐 미술품도 있을 거고 음원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또 가장 좀 저희가 인터뷰 전에 조사를 하다가 기억에 남은 소식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에 비트코인을 2.1개를 보내셨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게 3억이거든요. 네. 3억이라는 국내에서 가장 큰 기부를 한 분이신데 마음이 좀 따뜻해지면서 비트코인 2개나 있으셨구나 하는 부러움도 조금 있는 그런 소식인데 이렇게 좀 우크라이나에 비트코인을 보내신 이유가 있나요? 뭐 일단은 이 얘기할 때마다 네. 좀 씁쓸해요. 왜요? 한 개만 보낼 거예요. 저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네. 네. 우크라이나 잘 끝나면은 뭐 돌려도 줬으면 좋을 것 같고 우크라이나 나라가 좀 잘 되면 네. 저희가 영상 박제해 놓을게요. 네네. 우크라이나 누가 보고 계시면 대사관이나
아니, 왜 그러냐면은 되게 제가 알기로는 정말 한국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쓸 수도 있고 지금 이 자산 건데 해외에서도 이 정도로 많이 보내는 사람이 없거든요. 비트코인을 그렇게. 그럼 좀 트위터에다가 제 거 지갑 주소 올려준 다음에 샤라웃. 이런 분들이 올렸다. 그럼 좀 좋을 텐데 그런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일단 우크라이나에다가 기부를 했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육원 기부도 거의 3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매달 나가고 있어요. 보육원 기부할 때는 제가 돈을만 보내진 않고 물품을 직접 마트 가서 제가 사서 기부를 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인간은 악하다는 존재를 알고 있어서 항상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좋은 생각 하려고 하고 좋은 말 하려고 하고 좋은 거 보려고 해요. 그리고 또 좋은 행동 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보육원도 가는 거고 이것도 그때 사실 엄청 큰 결정이죠. 그 당시만 해도 1억이 넘었으니까 거의 1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냈던 이유는 뭐 이런 이유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비트코인을 보낸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또 송금이 송금이 되고. 쉽잖아요. 근데 일단은 송금 빠른 것도 너무 좋았지만은 근데 그때 기사 보자마자 그때 보냈었거든요. 그 우크라이나 공식 주소에 비트코인 주소 지갑 뜨길래 제 거 지갑에서 바로 보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현진님이나 지금 보시는 분이나 에이 뻥일 수도 있잖아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현금을 보냈으면은 현금을 뭐 돈 뭉치를 주고 왔으면은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추적 가능하지 않아요? 그쵸. 비트코인은 너무 투명하죠. 네, 제가 보낸 그 주소가 트랜지션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비트코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송금 빨라서 그리고 바로 이제 거기에 도착했는지 내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남들이 혹시나 야 진짜 한 거 아니야? 뭐 까봐 이러면은 이미 보여줄 수 다 있고. 있어요. 네. 제 지갑 주소요 그거. 그래서 그때 보냈었죠. 네. 그럼 이런 선행도 엄청 하고 계신데, 그럼 이런 좀 유튜브나 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 최종 골은 무엇이세요? 최종 목표요. 네. 플러스 인생의 최종 목표? 뭐 유튜브 책을 내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코인 책을 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단순하게 정보 전달을 하는 채널로 국한되지 않고 구독자분들에게 좀 경제적 자유의 길을 좀 인도하고 싶다. 주제 넘게. 그리고 삶을 좀 긍정적으로 좀 바꾸고 싶은 돈도 많이 벌게 해드리고 싶고 돈을 벌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나은 삶으로 살 수 있을까? 정말 주제 넘은 거긴 한데 저는 저랑 함께하는 사람들은 저랑 핏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제가 맨날 잔소리하고 몇 시간씩 떠드는데 왜냐면 제가 코인 얘기만 사실 하진 않고요.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 막 해요. 방송 종료 멘트가 보통은 여러 가지 멘트가 있는데 오늘도 네, 볼 수 있어서 즐겁고 맡을 수 있어서 좋고 귀로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걸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어느 누군가는 하지 못한다. 그런 것들을 매일 생각하고 살면은 좀 더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구독자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돈이라는 거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돈이라는 도구로 본인의 가치와 꿈을 좀 이뤄낼 수 있게 만들고 싶은 네, 그런 좀 목표가 있습니다. 뭐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그러면 돈봉남님의 그런 인생의 최종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제 인생의 최종 목표는 예전엔 좀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뭐 1000평 규모의 사옥을 지어서 6층까지 올린 다음에 1층은 카페, 2층은 PC방, 3층은 휘트니스, 4층, 5층, 6층은 이제 사무실 해서 만약 우리 직원끼리 노는 랜드마크를 만들자. 이런 것들도 되게 있었고. 꽤 구체적이었네요. 저는 되게 구체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명상한 지 7년이 넘었어요. 근데 명상할 때 제가 10분 명상을 하는데 네. 5분은 생각을 비우는 명상을 해요. 근데 진짜 제가 좀 모자란가 봐요. 7년을 했는데 제대로 안 돼요. 생각을 안 비워줘요, 잘. 아우, 안 되죠. 네. 그래서 계속 이제 5분 동안 생각을 비우고 내 몸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나머지 5분은 앞으로 미래를 많이 그려요. 그래서 그때 한창 했었던 거예요. 눈 감고 눈 떠서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5분 동안 명상을 해요. 눈 떠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일어나서 사랑하는 사람이 닭가슴살이랑 샐러드 만들어주면은 저는 이제 집에 미니 수영장 그거 틀어놓으면은 할 수 있거든요. 런닝머신처럼. 네네. 그거에서 수영하고 래플 다운 좀 하고 사랑하는 분이 챙겨준 거 먹고 그러면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가다 일하러 갈게. 그러면 지하주차장 내려가서 이제 직원이 이제 기사가 딱 대기해서 사무실 가고 사무실 가서는 이제 1층에 카페에서 딱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한 잔 먹으면서 직원들 오면 왔어 이러고 인사하고 너 잠깐만 와봐 얘기 좀 하자 이러고 그런 구체적인 명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구체적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좀 그런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있었는데 예전 돈도 얼마 벌 거고 내가 어떤 좋은 차를 살 거고
어떤 집을 살 거고 어떤 이제 뭐 건물을 가질 거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뭐 거의 없어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없어지신 아니야, 건가요? 그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아직 제가 이루고 그때 상상했던 거 10%도 못 이뤘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제가 저랑 엄청 유사한 생각을 했던 분을 제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발견했는데 그게 유재석 님이시거든요. 그분이 그 프로그램에서 딱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유재석 선배님은 다 이루시지 않았냐. 돈도 와이프도 뭐 가족도 사회적 명성도 지위도 너무 많이 이뤘는데 왜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사시고 하시냐. 대체 최종 목표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사시냐. 근데 그분이 목표가 없대요. 그냥 하루하루 내가 오늘 촬영했던 거 잘 마무리하고 동료들이랑 재밌는 시간 보내고 허비하지 않고 알차게 보내고 집에 들어갈 때 그게 자기는 그냥 하루하루 그게 목표다. 그냥 매일매일의 삶을 알차게 열심히 살아내는 그쵸. 게. 근데 그게 저도 사실 그게 100% 제 그거거든요. 제 생각. 그냥 오늘도 새벽 6시에 일어났고 그리고 방송 준비했고 그리고 오늘 지금 이른 시간에 촬영했잖아요. 제가 또 먼 곳에서 왔고 네. 그 와중에 전 헬스장 갔다 왔어요. 헬스장 갔다 와서 천국의 계단 30분 타고 그리고 엄청 불이 나게 와가지고 여기 오고 그리고 또 오늘은 또 다른 데 촬영 또 있거든요. 제가 음반을 내요. 네. 코인 가수도 코인으로 네. 노래를요. 아마 가수랑 같이 작업하는데 제가 피처링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메인이 될 수도 있는데 가수랑 하는 건 아마 국내 최초이지 않을까 해서 제목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은 얘기하고 있어. 비트코인 15억 간다라고 할지 뭐 딴 걸로 할지 그래서 하고 있는데 빠르게 나올 것 같아요. 빠르면 한 달 안에 음반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음반 미팅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무실 회의실 좀 빌려달라고 했던 게 그 가수분 오셔가지고 진짜요? 네, 여기서 잠깐 하려고. 네, 진짜 시간을 엄청 쪼개서 바쁘게 사시네요. 저는 딱 제가 그 미팅도 하루에 다 잡아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사무실 들어가면 이제 MBTI J이시죠? 저 MBTI 검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진짜요? 저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게 그런 거에 내가 좀 매몰되는 게 싫어서. 근데 그것도 안 하는 MBTI가 있다더라고요. 맞아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또 오늘은 좀 더 알찰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새로운 이제 경험도 했고 블록미디어 왔으니까 또 이렇게 또 열심히 잘하고 가니까 오늘 잠들 때는 오늘 저는 그러거든요. 알찼다. 어제 퇴근 10시 30분쯤에 좀 일찍 했는데 어제 퇴근하면서 저 스스로한테 얘기했어요. 오늘 좀 알찼네 이러고 집 갔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좀 더 알찼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도 자기 전에 오늘 진짜 알찼다 이러고 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알차게 사는 게 좀 목표이다. 너무 좋은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끝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이게 원래 마지막 한마디 이런 거 좀 준비하고 왔어야 됐는데 마지막 한마디를 준비를 안 해서 지금 이제 좀 이 느낌으로 이 느낌으로 좀 설명을 좀 하면은 너무 좀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코인 이외에 다른 얘기도 많이 한 것 같아서 코인 얘기로 좀 마무리를 짓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2021년도 때도 불장은 정말 깜짝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진짜 불장은 1월부터 4월 달까지였고 4개월 정도 불장이 왔던 건데 그 뒤로 한 번 더 고점이 뚫었지만은 그때 다 물려가지고 막 80% 90% 물려있던 분들이고 그래서 아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는 아니겠지만 정말 내 인생에서 몇 번 없을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은데 제가 3년을 열심히 노력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3개월 정도만 이 시장에 좀만 집중하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내 꿈과 가치를 좀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잖아요. 돈이 좀 많으면은. 그래서 이번에 돈을 좀 많이 벌으셔서 경제적 자유던 뭐 돈을 도구로 사용하시던 그런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필요한 정보는 블록미디어와 돈봉남 유튜브 네. 채널을 통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블록미디어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채널인 것 같아서 아닙니다.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그래요? 보셨나요? 네. 많이 보고 왔죠. 그래도 또 학습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돈봉남님 유튜버 보면서 이거 살까 좀 고민을 한 섹터들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캐치 더 머니 유튜버이자 작가이자 이제 또 곧 가수가 되실 돈봉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